1740년대 어느 안개 낀 새벽, 헝가리 북동부의 한샤그 습지대에서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형체는 짐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을 닮아 있었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설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어린 소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18세기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변방이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동부, 한샤그 지역은 광활한 습지와 갈대밭으로 뒤덮인 땅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이 습지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진다.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돌 만큼 이곳은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이성보다 앞서는 공간이었다. 정확한 날짜도 최초 목격자의 이름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습지 깊숙한 곳에서 한 아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나이는 10살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소년의 몸은 진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을 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만 그 눈에는 인간과의 교감보다 야생 짐승과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고 한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는 즉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사실은 소년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소년은 말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무언가 초자연적인 소행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돌았다고 한다. 소년은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것들을 날것으로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사람이라기보다 수달이나 수생동물에 가까웠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추운 계절에도 물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물과 함께 살아온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적응으로 추정된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붙잡아 문명 속으로 데려오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년은 사람을 피해 습지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그 안을 깊이 쫓아갈 수 없었다. 이따금 다시 나타났다가도 손을 뻗는 순간 다시 물속으로 몸을 숨기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 소년에게 이름을 붙였다. 헝가리어로 습지를 뜻하는 하니와 이슈트반의 애칭인 이슈토크를 합쳐 그를 허니 이슈토크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즉, 습지의 이슈토크라는 뜻이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를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였지만 그 이름 안에는 여전히 그가 인간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 속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허니 이슈토크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단편적인 언급과 구전 전승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그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역사와 전설의 경계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허니 이슈토크의 이야기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시기 유럽의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보고됐다는 사실이다. 1724년 독일 하멜른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자생소년 피터, 1797년 프랑스 아베롱 숲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는 아베롱의 빅토르 등 18세기 유럽에는 인간 사회 밖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철학자들과 의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언어와 사회 없이도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장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야생아동을 자연상태 인간의 증거로 주목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허니 이슈토크도 그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소년이 아주 어린 시절 어떤 이유로 습지 근처에 버려졌다는 것이다. 18세기 유럽은 전쟁과 기근, 역병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가난한 농가에서 먹일 수 없는 아이를 내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만약 이슈토크가 아주 어린 나이에 습지 근처에 버려졌다면 혼자 살아남기 위해 그 환경에 적응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간의 아이가 언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채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다. 목격된 시점의 소년이 이미 10살 이상으로 보였다는 증언이 있다면 그 오랜 세월을 혼자 습지에서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야생은 인간에게, 특히 어린아이에게 몹시 가혹한 환경이다. 또 다른 가설은 소년이 실제로는 어느 마을 출신의 아이였지만 언어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다. 당시에는 이런 상태를 이해하거나 돌볼 체계가 없었다. 가족이 감당하지 못해 아이가 스스로 혹은 반강제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고 결국 습지 근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더 냉정하다. 허니 이슈토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지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이야기로 만들어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낯선 불황자를 목격한 경험이나 아이를 잃은 어느 가족의 슬픔이 전설의 씨앗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완벽하지 않다. 유럽의 여러 야생 아동 사례들은 단순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 당대의 학자들과 의사들이 직접 접촉하고 연구한 기록을 남겼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 유사한 이야기들은 모두를 허구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언가가 있었다. 다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1750년대 이후 허니 이슈토크에 대한 목격담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 그가 결국 마을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없고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습지가 그를 다시 삼켰는지 아니면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났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허니 이슈토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어디인가? 문명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쳤을 때 그를 이해하려 했는가? 아니면 그저 두려워했는가? 이슈토크가 실존했든 아니든 그 질문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